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TV조선에서 심의 등의 이유를 들어서 2월 25일에 부정선거 관련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TV 토론회를 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전한길 대표가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관련해서는 2차 공개 토론을 다시 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2월 25일 그대로 하되 TV조선이 그동안 생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그걸 제어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TV조선 같은 방송이 지상파 공중파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닌데 차라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유튜브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의한 겁니다. 제어가 안 될까봐 무섭다면서도 생방송은 늘 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방송사 측의 입장은 편집 없는 생중계 방식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중계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중앙선관위 또는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생방송을 통해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다는 인상을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방송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한길 대표는 이준석에게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토론을 진행하되 비용은 서로 부담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무삭제 생중계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부담이 된다며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게 더 커 보이는 법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프레스센터 같은 곳의 장소를 빌려 유튜버들이 오게 해서 촬영하고 바로 방송하자,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이준석과 전한길 대표는 4명의 패널을 구성해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사람으로 김미영 대표, 또 이용되는 인물로 이영돈 PD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취재를 했거나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되거나 전문가가 와서 원래는 4대4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이준석은 본인은 한 명만 하면 된다. 1대4가 됐든 1대10이 됐든 1대100이 됐든 하자,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전한길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다가 전한길 대표가 이를 수용해버리니까 황당해서 지금 멘붕이 온 것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TV조선을 핑계대고 TV조선은 심의를 핑계대고 하겠다고 했다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배경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대100까지도 된다더니 막상 링이 잡히자 갑자기 장갑이 무거워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6월 22일로 다시 못 박으면서 이 제안을 자신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2월 25일에 방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2월 25일에 하자며 계속 날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공개 토론을 할 것이면 본인도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월 25일 유튜브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준석은 아직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사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이 토론에 임하는 태도는 이준석을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증명될 수 있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선거라는 말만 나오면 어물어물하는 사람들이나 극단적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들어보고 아,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베네수엘라, 미국, 중국, 한국 여러 나라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스마트 매틱 시스템,
한국에는 미루 시스템, 미국에는 도미니언 시스템이 있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배후 세력 의혹이 거론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은 AF라는 기관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특히 미국 쪽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증거, 정황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주기만 해도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많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공개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은 아직도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평소 토론 자신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건을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준석은 말장난에 능한 사람이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틀렸다 하며 말꼬리를 잡으려 할 수 있는데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논리 정연하고 이론도 탄탄하고 정황 증거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이준석이 당황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TV조선이 중계방송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도 의문스럽고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이 편리할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책임은 늘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 2월 25일에 부정선거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개인 간 설전을 넘어서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트럼프가 나서서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종이가 나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패턴이 비슷하고 부정선거는 글로벌 카르텔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비상계엄을 하면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도 거론됩니다. 어느 한 지역, 한 국가, 한 조직이 아니라 글로벌한 조직이 있다는 말이 베네수엘라, 미국,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거론되는 점과 맞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한길 대표가 수정제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기류로 봐서는 이준석이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